아무래도 불면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증상과 좀 비교해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앞서 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불면증이 있거나 아니면 수면 상태가 고르지 못할 경우에 이 구강 자결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서 우리 MC분들이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질의 수면은 굉장히 사람의 컨디션에 이 좌우를 많이 한다고 하죠. 저도 사실 어제 잠을 좀 평소보다 못 자다 보니까 매력도 떨어지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52세 여성분이시면 지금 이미 폐경을 하셨거나 아니면 폐경이 진행되고 있는 폐경 이행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 폐경 후 불면이라는 특정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폐경 후에 여성분들께서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에 대한 요구가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침술이나 아니면 한약 등을 이용해서 이 폐경 후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좀 더 화제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이 단순히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정서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적인 증상, 특히 구강 자결감이라든지 혀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갱년기, 폐경기의 여성분들에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상태를 따로 떼어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효과적으로 치료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폐경기 이후에 찾아오는 뭐 불안, 우울감, 불면뿐만이 아니라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까지 이러한 증상을 좀 한 번에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금 빙 아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얼굴이 좀 빨개진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뭐 두통이 있거나 기타 신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발현시키곤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호르몬계의 불균형이나 호르몬의 결핍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일반 가정의학과나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에게 호르몬 보충제 내지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 요법을 시행을 했을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허혈성 뇌졸중 같은 이 뇌혈관 질환이나 기타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이 한약 치료를 이런 호르몬 치료제, 호르몬 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치료제의 부작용은 줄여주고 치료 효과는 증대시키면서 앞서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여러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서적인 증상을 좀 패턴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약을 보조 내지는 병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갱년기를 겪으시면은 사는 낙이 없다 이러면서 네. 처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강민구 원장님, 앞서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이 좀 치유가 되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좀 힘들다 보면 당연히 마음도 처지게 되고요. 또 마음이 처지고 힘들다 보면 몸도 활력이 안 돌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시청자분처럼 갱년기의 여성분들 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중년 여성분들께서는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좀 삶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극복을 할 수 있게끔 환자분들께서 시청자분처럼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이겨내신다면 이후에 더 좋은 노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구강 쪽에 통증이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심리적인 우울감, 불면증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구 원장님께서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평소의 생활 습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 갱년기 때 내지는 이런 증상들, 특히나 입이 아픈 어머님들께서는 입도 아프고 까끌까끌하고 입맛도 없고 하니까 이 음식 섭취를 잘 안 하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음식 섭취를 안 하시면서 내심 속으로는 이거 다이어트까지 되겠네 하시고 이제 한 번에 2마리 토끼 잡는다고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거나 거르시거나 하면 다이어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적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오늘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수면 상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 또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많이들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보조식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많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내가 먹어보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가까운 전문가나 한의사에게 이 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종아리에 쥐가 나고 특히나 밤에 이렇게 경련처럼 쥐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 김영목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근육이 단축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 있는 구두를 많이 신으시거나 오래 서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밤에 자다가 그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좀 좋은 해결책은 아무래도 한의원에 가서 습부항이나 사열을 하는 습부항이나 침치료, 전침 치료를 했을 때 이 근육이 단축되어 있는 것들이 좀 긴장이 완화되면서 풀어지면 이 근육에 저리거나 경련이 나거나 하는 증상들을 좀 완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주무실 때 다리 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괴고 주무시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아리를 좀 주물러 주거나 마사지를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이 종아리가 좀 저리거나 하는 증상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놔도 방치해둬서 더 심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발도 저리게 되고 그냥 서 있을 때도 잘 때가 아니라 평상시 걷거나 서 있을 때도 다리에 당김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하는 등의 이제 관리를 통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아마 금방 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강민구 한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강 꿀팁 주제 바로 본태성 진전인데요. 이 본태성 진전이라는 이런 질환명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원인이나 기저질환이 없이 나타날 때 본태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또 진전이라는 이 질환명은 떨림증 내지는 수전증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이런 떨림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본태성 떨림이란 즉 특별한 원인 없이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인해서 손이나 머리 또 목소리 등의 떨림이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무려 10%가 넘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 본태성 진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3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5년 후인 2015년에는 무려 4만 5천여 명으로 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더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본태성 진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태성 진전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이나 손해성 진전과 같은 이 다른 떨림 질환들과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진전의 이 기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증에 이제 관여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질의 신경세포가 퇴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서 떨림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기저핵이라든지 이런 운동 경로에 관여를 하는 뇌의 부위의 기능 이상이나 어떠한 다른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본태성 진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자세, 중력에 대항하거나 힘을 더 많이 주는 특정 자세나 아니면 굉장히 긴장할 만한 심리적인 압박 상황,
내지는 내가 최근에 좀 많이 과로를 해서 육체적인 과로가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화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 팔이나 손에서 먼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머리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목소리나 다리 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의학계에서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이 본태성 진전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한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연 진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진전, 떨림증은 한의학에서 간, 심, 신 이렇게 세 개의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신의 음액과 정혈이 손상된 그러면서 허리나 다리에 시리고 관절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간신음허증, 그리고 영양불균형이나 과로, 또 기력쇠약, 그리고 큰 병을 앓은 후에 나타나는 기혈양허증, 마지막으로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 또 화병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담열 동풍증과 같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 개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본태성 진전을 한의학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진전의 한의 치료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술이나 한약, 이러한 뜸,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본태성 진전의 관리 내지는 본태성 진전의 증상의 강도나 횟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진전을 치료하는 한약재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떨림증에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천마일 텐데요. 실제로 이 진전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마가루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천마를 가져다가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계시는데 이 천마도 엄연히 한약재고 체질에 따라 더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의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고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귀나 시호, 그리고 조구 등이나 작약과 같이 간이나 어떤 진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처방으로는 업간산이라든지 온담탕, 소요산, 태음조이탕과 같은 이러한 처방들이 본태성 진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효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전을 치료하는 혈자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 그리고 뒷목에 있는 풍지열, 그 외에 손에 있는 합곡이나 발에 있는 해충, 삼음교 이러한 혈자리들이 실제적으로 이 본태성 진전의 치료 효과에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주목을 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본태성 진전. 어찌 보면 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에게서는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내가 좀 떨리는 증상이 조금 보인다 내지는 내가 긴장하면 손떨림이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꿀팁 건강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